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MS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류영지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류영지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이민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민영입니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네, 나왔습니다. 유한 킴벌리, 네. 영업직 지원자인데요. 우리 일상에서 늘 쓰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라서 굉장히 많이 친숙합니다. 네. 그래도 우리 멘토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유한 킴벌리 하면은 우리가 정말 지금 실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제품들이 나오는 회사 아마 맞아요.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네. 1970년도에 우리나라 제약회사인 아마 유한양행이라고 아실 거예요. 알아요. 예. 네. 유한양행이라는 회사와 그다음에 미국의 제지 회사인데요. 우리 킴벌리 클라크라고 하는 회사가 합작을 해가지고 만든 회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유한 킴벌리는 착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많은 취준생들이 희망하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영주 학생은 유한 킴벌리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 갖고 있나요? 일단 유한 킴벌리는 진짜 일상에 가장 깊숙이 스며든 기업인 것 같아요. 뭐 여성용품이나 휴지나 아니면 스킨케어까지 진짜 이게 유한 킴벌리였어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원자들도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대단하네요. 그렇다면 채용에 있어서도 좀 남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좀 듣기에는 학업 성적이나 어학 기준이 명확하다고 하던데요. 아무래도 누구나 다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런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전 학년의 성적이 25% 이내여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공부를 잘해야 진짜 되죠. 되네요. 예. 그리고 토익도 800점 이상이어야 되고 토픽도 500점 이상이어야 되고 또 면접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 중에서도 특히 우리 역량 면접이라고 하는 거 있죠. 네. 2회 이상 실시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면접을 이렇게 좀 까다롭게 보는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비중이 이제 적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면 좋을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자기소개서를 기준으로 면접 보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면접 어떻게 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 친구가 정말 이거를 한 게 맞나? 이거를 했을 때 이 안에서 뭘 배웠지? 이런 것들을 왜 묻고 또 묻고 하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성.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열심히 했는지에 대한 어떤 전달력이 이제 필요한 거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면접을 한 번, 두 번 보는 과정에서 지원자들이 지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때도 잃지 않는 어떤 패기와 열정 같은 것들이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 프로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여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에어로빅, 영어 토론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와, 영어 토론이 특기라니 대단한데요. 어려울 텐데요. 네. 전공은 국제 경영입니다. 네. 학점도 높아요. 3.92점입니다. 높죠. 2018년 2월 졸업 예정이고요. 네. 자격증은 모스 마스터. 음. 그리고 수상 경력은 베트남 비즈니스 아이템 기획 공모전 2등을 했고요. 네. 네오브이 드림미즈에서 또 사내 마케팅 전략 공모전에서도 3등을 했다고 합니다. 어학 점수는요. 토익이 930점, 오픽이 AL, HSK가 5급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놀라시네요. 언어에서 굉장한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대단한 친구 같아요. 네네네. 대내외 활동으로는요. 영어 토론 동아리에서 5년 8개월간 여기서 예. 내공을 다졌군요. 대단합니다. 영어 교육봉사 9개월, 어허. 그리고 경력으로는 LG전자 인도법인에서 영업을 2개월간 했다고 하고요. 네. 네오브이 드림위즈 해외 영업을 7개월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류 포럼 행사에서 통역을 또 1개월간 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진짜 대단한 게 이제 특기가 영어 토론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영어에 대한 그 이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맞아요. 유한 킴벌리가 이제 그 외국어 우대자 네. 그런 약간 외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우대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만든 인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경력에서도 탁월한 영어 능력이 좀 돋보입니다. 인도 법인 근무나 또 해외 행사 통역 등 짧지만 다양한 경력이 있는데요. 멘토님께서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 친구가 지원을 한 부분이 해외 영업이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이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능력 면에 있어서는 진짜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학교를 외국에서 다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영어로 토론까지도 하고 그리고 또 보면은 기업에서의 경력도 지금 모두 영업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 직군에 대한 관심도가 보여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 영주 학생은
주인공의 프로필을 보고서 이제 혹시 특별한 인상이 좀 남은 게 있나요? 일단 네. 굉장히 부럽고요. 그럼요. 아유, 부럽죠. 진짜 뭐 네. 하나 꼽기 힘들 정도로 되게 대단한 스펙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상 경력을 보면 마케팅에서 굉장히 많은 수상을 하셨는데 그쵸. 영업 외 마케팅 직군으로 해도 좀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멘토님께서는 오늘 지원자의 프로필 중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셨나요? 네, 제가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거는 정말 경력 부분이에요. 네. 경력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행사 통역 빼고는 이제 2개의 경력인데 이 경력이 학생으로서는 갖기 힘들 정도로 긴 경력이에요. 7개월 정도를 어떤 해외 영업에 경험을 해봤다라고 하는 거는 네. 그래도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뭐 하나의 시스템을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럴 생각이 들어요. 네. 좀 기대가 됩니다. 내용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자가 쓴 자기소개서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한 킴벌리 영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먼저 첫 번째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성장 과정 및 자기소개. 요거는 뭐 좀 이제 기본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네. 주인공이 이제 어떤 내용을 쓸지 소제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름의 시너지, 그리고 도전으로 가득 찼던 청춘. 이렇게 있어요. 뭔가 남들과는 다른 점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재 학생 어떻게 봤나요? 이력이 워낙 화려하시다 보니까 이제 어떤 소재를 살려낼지가 굉장히 궁금한 것 같아요. 좀 궁금증을 자아낼 것 같습니다. 저도 네. 궁금한 것 같긴 한데 우리 또 멘토님께서 보시는 이 소제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이제 소제목 항상 얘기했지만 네. 궁금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좀 요약해 네, 주시죠. 궁금하면 안 되고 두 가지로. 좀 이렇게 좀 와닿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름의 시너지라는 거는 좀 알 것 같아요. 네. 다른 것들을 그러니까 다양성에 대한 코드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도전으로 가득 찼던 청춘은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뭘 이뤘는지가 조금 표현이 되면 더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름의 시너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후 36개국 학생들과 영어로 수업하는 국제학교에서 학업을 수행했습니다. 한국인을 대표하는 학생회장으로서 각 나라 대표회장들과 1년에 5개의 교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매번 행사를 준비할 때마다 무슬림 학생을 고려한 할랄 푸드 제공, 프레이어 룸 설치, 히잡을 고려한 드레스 코드 등 종교적 문화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으로 서로 다른 관점을 이용한 창의적인 이벤트를 개최해 시너지를 낼 수 있었습니다. 개최한 졸업 파티가 전년 대비 30% 상승한 참석률을 이끌어냈고 주변 학교에서도 이벤트 기획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글로벌로 뻗어가고 있는 유한 킴벌리에서 영업의 업무 중 하나는 다양한 문화와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의 경험을 잊지 않고 다양한 관점을 수용해 상호 배려하고 협업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도전으로 가득 찼던 청춘. 세상에 부딪혀보고 싶어 여자 혼자 떠나보겠다며 계획했던 5개월간의 세계 여행은 어떠한 도전과 실패 등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럽과 남미, 아시아로 배낭여행을 다니면서 호스텔에서 함께 지내는 외국인들과 단기간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의 먼저 다가감 때문이었습니다.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실함은 각 나라의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사람 대 사람으로 소통할 수 있었던 시간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현지인들과의 진실한 소통으로 해외 시장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인도의 남쪽 도시가 미국 소프트 회사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어 외국인들이 거주하다 보니 북쪽보다 상대적으로 위생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았고 고품질의 베이비 케어와 기저귀 같은 상품 수요가 많은 것을 인도 현지인들을 관찰하고 소통을 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런 도전 정신과 해외 시장의 이해로 유한 킴벌리 제품을 국내를 넘어 세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생계수단으로서의 직업이 아닌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저의 가장 큰 동기부여는 세상에 필요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유한 킴벌리에서 시니어 제품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있어 중요한 가치인 액티브 시니어를 세계에 전달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미국에서 학교를 좀 다녔는데요. 이 정도면은 한국어보다는 이제 영어를 더 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해외 경험을 강점으로 좀 어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맹토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 친구 그 소재들을 보면은 외국에서 생활했었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강하게 어필을 하면 굉장히 좋은 내용들, 그 누구보다도 정말 다양한 경험들로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참 좋고 그런데 문장들을 조금 읽어보면은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후 36개국 학생들과 영어를 수업하는 국제학교에서 학업을 수행했습니다. 이게 문맥이 약간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그렇죠. 예, 이게 36개국 학생들과 영어를 수업하는 국제학교에서 학업을 마쳤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쵸. 돼야 되는 건데 이제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아요. 네. 마치 우리가 영어를 표현할 때 비포 애프터를 잘못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문장에서 한 몇 줄 조금 내려오면 드레스 코드 등 종교적 문화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으로 서로 다른 관점을 이용한 창의적인 이벤트를 개최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이라는 말이 네. 그러니까 갑자기 왜 나왔는지 약간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했던 어떠한 행동이 있으면 그 행동이 좀 묘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왠지 이 학생이 이해라는 말이랑 신뢰라는 말이랑 소통이라는 단어를 여기에다가 넣어야 할 것처럼 이렇게 좀 자기적으로 만든 그런 냄새가 살짝 나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어법에 맞는 또 이런 문장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그렇군요. 이게 첫 질문이 아무래도 인성과 관련한 거라면은 이번 질문은 그 직무 역량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면 좋을까요? 말 그대로 우리 직무에 초점을 맞춰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조금 우려스러운 게 네.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 보시면은 외국에 있었던 경험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직무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너무나 그 외국에서의 경험을 가지고만 또 꾸며지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직무라고 하는 부분을 맞춰서 글쓰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표현이 될지 좀 그 부분을 좀 잘 보겠습니다. 네, 과연 알겠습니다. 인재상에 맞게 잘 맞췄었는지 재환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프랑스어로 직업을 뜻하는 단어에는 메티와 프로페션이 있습니다. 전자는 생계수단으로서의 직업, 후자는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직업을 뜻합니다.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회사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가, 그것이 제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학교를 휴학하고 1년 동안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던 할머니를 요양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밥을 먹여드리며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엄마를 도와 할머니를 요양하였습니다. 어느 날 기저귀를 사실 때마다 불편하시는 할머니를 위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타사 기저귀를 사서 착용해 드렸지만 효과는 잠깐뿐이었습니다. 옆 환자를 5년 동안 돌보고 계셨던 전문가 돌보미 아줌마에게 문제를 얘기했고 유니킴벌리의 디펜더 언더웨어를 사용해 보라는 추천을 받았습니다. 많은 양의 소변을 빠르게 흡수해 장시간 취침 시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펜더 언더웨어를 할머니께서 거부감 없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디펜더 언더웨어는 할머니의 친구이자 필수품이었고 저에게 있어선 유니킴벌리의 액티브 시니어 단어처럼 할머니가 빨리 쾌차하셔서 다시 액티브하고 건강한 할머니로 돌아오길 바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물론 1년 후에 서거하셨지만 할머니의 투병 생활 동안 액티브 시니어라는 단어로 저에게 희망을 주었던 유한 킴벌리의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함은 더 나아가 유한 킴벌리에서 일하며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현재 노년층에게 건강상담 등 종합생활 지원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는 유한 킴벌리에서 제가 1년 동안 할머니를 보살펴드리며 나눴던 관심과 애정을 다른 노년층 분들에게도 똑같이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입사 후 시니어 제품 영업 전문가가 되어 국내뿐 아니라 인구 고령화가 현재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란 등 중동에서 유한 킴벌리의 시니어 제품 출시에 앞장서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유한 킴벌리의 2020년 매출 5조 원 경영 활동 목표 달성을 이룰 것입니다. 네. 이 할머니
할머니를 간병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와의 인연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영주 학생이 보기에 이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가 잘 드러났다고 보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는데 지원 동기를 작성할 때 어떤 기업과의 굉장히 사적인 인연 같은 거는 작성하지 않는 게 되도록 좋다고 하는 그런 코멘트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게 인사 담당자한테 어떤 이 이미지를 줄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멘토님이 보시기에는 이 진정성 있는 지원 동기가 드러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보면은 개인의 어떤 그 경험이잖아요. 네. 그 네. 제품하고 관련된 경험.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제품으로 인해서 나는 여러분들의 회사와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다. 친숙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너무 깊이 들어갔다는 것과, 너무 깊이 들어갔다고. 네, 너무 깊이 들어갔고 한 가지 내용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과,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모든 문장을 쓸 때요, 제일 중요한 게 앞에 서두예요. 서두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서두를 보면은 프랑스로 직업을 뜻하는 단어라고 해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전체 글을 봤을 때는 사실은 이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의 서두로 나와 있어요. 만약에 저 같으면 이렇게 쓸 것 같거든요. 여기에 지금 그 액티브 시니어라는 단어가 지금 있어요. 액티브 시니어는 실제 우리 유한 킴벌리에서 하고 있는 어떤 것인데요. 저 같으면 유한 킴벌리의 액티브 시니어를 실천하고자 합니다라는 아예 조금 센, 그러니까 그 결과를 함의하고 있는 말을 넣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던 이유는 이러이러한 거다 하고 밑에 사례를 넣는다면은 조금 더 와닿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장가지에 해당되는 것들이 앞에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영주 학생은 사적인 소재를 쓰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써도 상관없다는 거죠. 네, 물론이죠. 왜냐하면은 그 기업이나 그 제품에 대한 관심도도 그 안에 녹여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쓰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쓰기는 쓰되, 그러니까 내가 조금 거시적으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어떤 맥락에서 내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제 이렇게 좀 풀어나가면 되는데, 이제 여기는 너무 이제 깊게 할머니와의 그 관계를 너무나 디테일하게 표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감성적으로 흘러가는 글이기 때문에 제가 그게 조금 우려스러운 거지, 그 개인적인 어떤 인연에 대해서는 쓰지 않아야 된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깊이 들어가지만 않으면 관계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유한 킴벌리 영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봄이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외국에서 학교를 다닌 학생치고는 우리말 문장을 매끄럽게 잘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데군데 어색한 문장 구조나 단어 쓰임이 보이는데요. 먼저 적절치 않은 단어의 쓰임을 보겠습니다.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엄마를 도와 할머니를 요양하였습니다. 물론 1년 후에 서거하셨지만 할머니의 투병 생활 동안 요양과 서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요양의 사전적 의미는 환자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편안한 장소에서 쉬면서 심심을 보살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환자가 하는 것이 요양이지 보호자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이 서거는 보통 지위가 높거나 존경하는 사람의 죽음을 높여서 이르는 말인데요. 물론 할머니가 존경하는 사람이라 서거라는 단어를 쓰고 싶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대통령, 교황, 사회 지도인사의 죽음에 쓰입니다. 때문에 이 두 문장은 이렇게 바꿔 써야 합니다.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엄마를 도와 할머니를 간병하였습니다. 물론 1년 후에 돌아가셨지만 할머니의 투병 생활 동안. 다음으로 문장의 어색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세세한 의미를 살펴보면 종교, 문화적 차이가 있다. 그리고 할랄 푸드, 드레스 코드 등 종교적 차이를 고려한 준비가 필요했다라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내용을 한 문장으로 쓰다 보니 다소 어색한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종교적, 문화적 차이가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무슬림 학생을 위한 할랄 푸드, 프레이어룸, 히잡을 고려한 드레스 코드 등이 필요했습니다. 앞문장과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그런데라는 접속어를 넣고 두 문장으로 나누면 의미가 더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 그것은 매력적인 문장의 필수 요건입니다. 네, 보미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자기소개서 다음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도전 정신과 창의성을 발휘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네. 도전 정신과 창의성 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를 수 있는 특징이거든요. 네. 영주 학생이 생각하는 도전 정신과 창의성 어떤 건가요? 사실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흔한데 너무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는 되게 사소한 일이지만 누군가한테는 되게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일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의 그냥 경험을 어떻게 글로 잘 살리느냐가 되게 관건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인공은 어떤 내용을 적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한 회사에 합격했지만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인도로 LG 인턴을 갔습니다. 세계 2위 인구수와 내수 시장이 큰 인도에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사업이 태동하는 것을 보며 글로벌 감각을 키우고 싶어 도전하였습니다. LG전자 인도법인에서 5명의 인턴들에게 자율적으로 주어진 업무 중 하나는 공기청정기에 대한 시장 조사였습니다. 온라인에 전문적 컨설팅 업체가 만든 300만 원 공기청정기 리포트가 있었고 어차피 구매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나머지 인턴들은 다른 업무를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300만 원보다 더 가치 있는 리포트를 만들어 회사의 지출을 아끼자라는 목표를 세웠고 도전하였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은 첫 번째,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목소리 반영이었고 두 번째는 온라인 시장 분석 리포트에 나와 있지 않은 창의적인 마케팅 전략 제안을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말에 휴식을 포기하고 40도씨의 날씨 속에 왕복 5시간의 버스로 장소를 이동하며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제가 맡은 일에 대해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책임감으로 현장의 정보를 획득하였습니다. 획득한 정보를 통해 소비자가 공기청정기 구매를 선물 형태로 인지하는 패턴을 발견하였습니다. 부모와 자녀, 연인 간에 주고받는 선물로서 공기청정기에 담긴 서로의 건강을 위하는 마음은 공기청정기를 전자제품으로만 인식하는 타사와 비교하여 충분한 차별화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별화를 통해 제품 경쟁 우위를 획득하고자 공기청정기 구매 시 영상 메시지를 함께 찍어 보낼 수 있는 선물 마케팅을 기획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타겟 소비자층인 부모와 어린 자녀를 공략해 인도 애니메이션 회사와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프로모션도 제안하였습니다. 판매 전략을 지역별, 날짜별로 세분화시켰고 구매 패턴을 이용한 전략 제안서를 차장님께 제출하여 마케팅 회의에 저의 보고서가 참고 자료로 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5명의 인턴 중 가장 최고 점수인 10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유한 킴벌리의 이익을 위해 항상 도전하고 책임지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한 킴벌리 시니어 제품의 차별화 및 경쟁 우위 요소를 탐색하고 USP로 삼아 더 높은 매출 증대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인턴 당시 마케팅 성공 경험을 적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이 그 질문의 의도에 맞게 좀 작성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질문의 의도가 지금 보면 도전 정신하고 우리 창의성에 대한 거였는데요. 우리 읽어보시면은 느껴지시겠지만 도전 정신은 우리가 느껴져요, 그죠? 네. 그런데 창의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내용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이 지원자가 창의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마 그 인도에서의 어떤 프로모션 과정을 얘기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인도에서 어떤 인도 애니메이션 회사와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는데 어쩌저쩌 했다. 자, 그게 어떤 프로모션인지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냥 프로모션을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창의적인 어떤 방법일까? 이러한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오면은 또 유한 킴벌리랑 연결을 해야 되니까 유한 kim벌리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도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시니어 제품의 차별화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기청정기하고 시니어 제품하고는 연결고리가 없어요. 근데 아까 앞에서 시니어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마 그거를 연결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 또한 그러니까 글을 읽는 데 있어서 약간 생뚱맞은 소재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 킴벌리 영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영주 학생이 직접 나설 차례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죠. 네, 멘토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걸 바탕으로 좀 짧게 써봤습니다. 우리 영주 학생이 써본 내용은 뭐 어떤 것이었나요? 제가 써본 항목은 3번째인데요. 도전 정신과 창의성에 대한 것입니다. 네. 멘토님이 미리 조언해준 내용은 어떤 거였나요? 멘토님께서 사전 코멘트 주신 부분은 과정과 결과를 함께 기술, 결과를 성공적이지 않아도 미래지향적인 내용으로 쓸 것,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 직군에 해당하는 역량 파악 후 관련 경험이면 더 좋다. 이렇게 사전 코멘트 주셨습니다. 네, 영주 학생의 경우 사실 영업직 희망자는 아니기 때문에 네. 직무 역량과 관련한 경험을 찾기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했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교내 활동으로 기술을 했었는데 관련된 그런 경험을 찾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로 나중에 바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도전 정신이 잘 드러났는지가 약간 좀 제 스스로 자신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신 없어하는 모습 처음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너무 자신 없어도 잘할 거 아니까 뭐. 네. 예, 너무 잘할 거예요. 일단은 뭐 멘토님 조언을 잘 담아냈는지 우리 영주 학생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작은 변화를 통한 매출 상승. PC방 매장 관리를 할 때 매장 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야간 파트 직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자 평소보다 야간 타임의 재고와 잔금 손실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분석해보니 재고 손실은 작은 상품들 위주로 잔고 손실은 주로 교대 시간에 발생하였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매장 내 몇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2주 안에 로스를 줄이겠다고 사장님을 설득하여 매장 관리를 전임받았습니다. 우선 기존에 눈이 닿지 않는 곳에 비치되었던 가격이 저렴하고 크기가 작은 상품들은 카운터와 정수기 옆에 배치해 눈에 잘 띄게 하였고 판매될 때마다 남은 상품의 개수와 판매된 시간을 체크하였습니다. 잠시 카운터를 비울 때에는 카운터에 금방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팻말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러자 매일 2~3개씩 발생하였던 로스가 줄어들었고 월별 판매량도 기존 대비 약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또한 잔금 확인 일지를 만들어 카운터 옆에 비치하고 교대 시 직원들이 잔고를 이중으로 확인 및 기록하게 하여 교대 시 발생하는 실수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작은 변화일지라도 다르게 생각하고 철저히 관리하면 매출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유한 킴벌리의 여성용품 영업 전문가가 되어 어떤 상황의 변화에도 유연하고 빠르게 대처함으로써 담당 유통점의 최대 영업이익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네, PC방 매장 관리 경험을 풀어 썼습니다. 네. 소제목부터 전반적인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소제목 보시면은 작은 변화를 통한 매출. 자, 이거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요. 과정과 결과를 함께 기술해라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결과가 함께 나온 거 보이시나요? 매출 상승. 그죠? 예. 굉장히 소제목이 좋습니다. 자, 근데 저 같으면 이 작은 변화를 통한 매출 상승에서 작은 변화를요, 나의 특성을 넣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장점. 나의 장점으로 인해서 정말 매출 상승이 일어났다.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면은 2주 안에 내가 로스를 줄이겠다고 설득을 했다. 네. 자, 이런 부분. 그래서 실제 내가 여기서 어떻게 관리를 해서 어떻게 했고 로스를 몇 개 줄였고 실제 판매량도 얼마 올라갔다. 자, 제가 항상 내용은 그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했는데요. 그 구체성이 숫자로 표현되면서 더 정확하게 정말로 내가 이 경험을 한 게 진정성 있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어요. 너무 훌륭하고. 그리고 또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보면은 이렇게 하면 이런 작은 어떠한 변화이지만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 매출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걸 난 배웠고 앞으로 유한 킴벌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미래지향적인 내용으로 표현이 굉장히 잘 됐어요. 예, 그래서 저는 너무 지금 좋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그 영업직을 희망하는 취준생들한테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영업직이야말로 그 어떠한 직군보다요, 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역량과 더불어 본인의 개인 어떤 성향하고도 아주 잘 맞아야 합니다. 네. 정말 그 적성에도 잘 맞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꿀까, 무엇을 만들까, 어떤 스펙을 쌓을까도 정말 중요하지만 내가 그 직군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고민하는 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한 킴벌리 영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